자,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이제 회계 원리를 수강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회계 원리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또 어떤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강의 목차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바로 회계 기본 내용의 강의도 시작을 하고요. 자, 일단 회계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강의를 떠나서라도 각 대학에서 경영학과나 또는 회계학과에서 다 무조건 개설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수강을 하시면 재무회계 쪽에서는 재무회계가 뭔지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급회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회계, 연결회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수강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회계 원리는 모든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관리회계라든가 원가 관리회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원리가 모든 다른 과목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통해서 나중에 재무회계 쪽은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회계 원리를 통해서 원가 또는 관리회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관리회계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무회계, 법인세라는 걸 할래도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세무회계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 우리가 기업만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나 비영리 단체도 회계를 하거든요. 그럼 그 대회계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는 비영리 있죠. 비영리 단체의 회계를 배울 때도 회계 원리가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여타 과목들, 그죠? 재무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재무제표라는 걸 모르면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과목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회계 원리를 모르면 더 이상 다른 이런 경영학이나 회계학 분야에서는 다른 과목을 수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자,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회계 원리에 대한 개념을 잘만 정립을 한다면 다른 과목으로 가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 그죠?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특히 우리 회계 원리 과목은 주로 이쪽 재무회계 지향적입니다. 보통은. 자, 관리회계도 다루긴 합니다만 특히 재무회계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 개념, 회계가 무엇이고 재무제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재무제표, 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재무제표의 양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재무제표는 1, 2, 3, 4회에 걸쳐서 같이 한번 쫙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이게 옮겨 적고요. 그런 회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회계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게 회계의 원리는 딴 거 없습니다. 차변, 대변만 알려도 성공한 거예요. 그죠?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다 했다. 제대로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회계 순환 과정, 또 장부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개정 과목으로 가서요. 자산의 내역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자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번부터 7번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죠? 재무제표 분석, 이런 식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는 간단하게 1, 2, 3을 거쳐서요.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는 한 3번에 걸쳐서 원가가 무엇이냐, 그죠? 변동비가 무엇이고 고정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죠? 그걸 알아야 일로 가서도 또 다른 분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싶은데 변동비, 고정비를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 요즘은 또 인터넷 사회고요. 또 스마트폰 사회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이라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요. 사실 검색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회계 원리만 잘 배우셔도요. 여러분들 검색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100을 배웠습니다만 그 100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데든가 검색을 한다면요. 100만까지도 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계 원리라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제가 강의하니까 중요하다고 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중요한 과목을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회계 원리가 망가지면 딴 데는 뭐 여러분들이 볼 거 없죠. 그래서 회계 원리가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원리의 과목 특성, 그죠? 그 다음에 강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회계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회계의 정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계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정보다, 그죠?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회계 그러면 그냥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장부에다 기록해서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자, 과거에 이제 북이라고 하죠. 북이. 자, 영어로는 북키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과거에는 자, 북이 영어로는 이제 장부고요. 북키핑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장부를 잘 정리할 거냐? 자, 그 정리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단식 북이도 있고요. 복식 북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